숙제 확인 들어갑니다. 44쪽부터 한번 봐주세요. 자, 44쪽에 11번부터 하면 되는 거죠. 45쪽. 45쪽에 15번부터. 자, 15번에 크기가 같은 두 힘이 다음과 같이 작용할 때 합력의 크기가 가장 큰 것은 합력의 크기가 가장 큰 것은 두 힘이 이루는 각이 뭐할수록 작을수록 합력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에 16번. 자, 한 학생이 55N의 힘으로 자전거를 뭐 합니까? 앞쪽으로 밀고 있어요. 55N으로 앞쪽으로 밀고 있는데 뒤에 있는 여자애가 반대쪽으로 앞쪽으로 가는 자전거의 반대쪽으로 20N으로 뒤쪽으로 당기고 있습니다. 자, 이때 자전거의 합력의 크기는 어떻게 됩니까? 서로 반대 방향이니까 합력 F는 큰 힘 55N에서 작은 힘 20N을 빼주면 어느 쪽으로? 앞쪽으로 35N. 큰 힘의 방향인 앞쪽으로 35N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7번 볼게요. 오른쪽으로 작용하는 힘이 70N이고 왼쪽으로 작용하는 어떤 힘의 합력이 왼쪽으로 얼마입니까? 40N이래요. 그럼 왼쪽으로 작용한 힘은 얼마니? 하고 물어봐요. 뭐 오른쪽으로. 자, 오른쪽으로 얼마로 당기고 있는가 하면 70N을 당기고 있어요. 그런데 왼쪽으로 당기고 있어요. 왼쪽으로 당기는데 이 힘이 몇 뉴턴인지 몰라. 그런데 내가 힘의 합력을 구했어. 왼쪽의 힘에서 70N을 빼줬더니 오른쪽에 힘을 빼줬더니 얼마 나왔다? 40N이 왼쪽으로 작용합니다. 이 뜻이야. 아, 문제를 잘못 잘 봐.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얘 더해주면 답이겠죠? 네. 그럼 답은 얼마입니까? 130N이 어디로 작용합니까? 110N이. 70에다 40 더하면 110N이 왼쪽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답은 110N 왼쪽. 이렇게 해주시면 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8번 보시면 자, 평행사변형을 구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평행사변형 이렇게 그려주십니다. 자, 이렇게 그려줘서 여기서 이렇게 꺼줘요. 여기서 이렇게 꺼주시면 몇 칸 나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몇 뉴턴? 7뉴턴. 7뉴턴이라고 해주시면 답이 되겠죠? 자, 채점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19번으로 넘어가셔서요. 나란하지 않는 두 힘의 합력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두 힘의 합력은 두 힘의 크기를 합한 것보다 항상 작다? 아니요. 항상 아니에요. 그럼 두 힘이 이루는 각이 작을수록 합력이 커진다. 맞아요. 그 다음에 두 힘의 합력은 두 힘의 크기에 합한 것과 같다. 무조건 합한 것과 같은 거 아니죠? 각이 있으니까 평행사변형이니까 합력은 큰 힘에서 작은 힘을 뺀 것과 같습니다. 이거는 반대 방향. 나란하지 않는 두 힘의 합력이 0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180도면. 0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5번. 자, 20번 보시면 수진이와 솔지가 아주 무거운 물체를 둘이 동시에 들고자 밧줄로 묶어 그림과 같이 들었습니다. 밧줄이 이루는 각도가 얼마일 때 두 사람이 가장 적은 힘으로 들 수 있을까요? 가장 멀을 때. 가장 작을 때. 그럼 몇 도일 때? 0도일 때. 같은 방향일 때. 몇 도? 같은 방향으로 들어올 때 제일 적은 힘이 들잖아요. 몇 도? 0도. 0도일 때. 같은 방향. 같은 방향이면 나누면 되잖아. 물체가 50N이야. 똑같은 방향이면 25N 들면 돼. 됐죠? 자, 그 다음에 21번.
평행사변형을 그려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평행사변형 그려주시면 이렇게 올라가요. 위로 똑바로 올라가면서 몇 칸 나옵니까? 3칸. 3칸 나옵니다. 그래서 몇 뉴턴이다? 3뉴턴. 자, 그 다음 22번 봅니다. 22번 보시면 또 이렇게 평행사변형 그려주세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평행사변형 이렇게 그려주시면 여기로 이렇게 올라가요. 똑바로 올라가는데 몇 칸 나옵니까? 4칸 나와. 4칸 나오는데 가로를 봐. 모는 종이 한 칸이 10뉴턴이래. 4칸 나왔는데 한 칸이 10뉴턴이래. 따라서 답은 40뉴턴. 자, 23번 갑니다. 그림 가와 같이 용수철 저울 2개를 고무줄을 걸고 피전까지 당겼어. 자, 요렇게 요게 고무줄이야. 요게 고무줄인데 딱 피전까지 당겼어요. 고무줄. 피전까지 당기는데 이렇게 2사람이 당겼어. 자, 이렇게 2사람이 당겼는데 F1, F2가 당겼대요. 그 다음에 똑같은 고무줄이야. 똑같은 고무줄 피전까지 똑같이 늘어났어. 똑같이 늘어나는데 고무줄이 똑같이 늘어났어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혼자 당겼대요. 혼자 당겼대요. 자,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 혼자. 근데 똑같이 피전까지 늘렸대. 그럼 이 2사람이 준 힘은 이 사람 혼자 준 힘하고 똑같아요? 고무줄이 늘어난 길이가 같겠죠? 따라서 F는 F1 더하기 F2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답. 자, 그 다음에 24번 갑니다. 24번 보시면 내가 용수철에 연결하여 물체를 매단 다음에 용수철 저울에 둘 다 눈금이 얼마를 가리켰다? 자, 얘 용수철 저울 매달렸는데 여기 물체가 있는데 용수철 저울의 눈금이 얼마를 가리켰습니까? 얘가 10뉴턴, 얘도 10뉴턴. 그럼 물체의 무게는 얼마다? 20뉴턴. 따라서 답은 20뉴턴. 더해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 자, 그 다음 어떤 물체의 크기가 10뉴턴인 힘이 120도를 이루고 있다. 120도일 때는 이거 정삼각형이겠지. 정삼각형. 세 각과 세 변이 같아요. 자,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가 몇 도다? 120도야. 120도면 평행사변형 이렇게 그립니다. 평행사변형 이렇게 그려주시면 이 대각선의 길이가 합력이야. 자, 그럼 여기 몇 도 나오겠어? 60도. 여기 60도. 여기 60도. 그럼 얘도 60도, 얘도 60도, 얘도 60도니까 세 변의 길이가 어떻다? 같다. 그러면 이거 F1이나 F2나 합력 F는 어때요? 같죠? 따라서 합력 F는 몇 도? 120도니까 10뉴턴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6번 보시면 2뉴턴과 7뉴턴의 두 힘이 한 물체에 동시에 작용할 때 합력의 범위는요? 합력의 범위는 빼주면 돼요. 큰 힘에서 작은 힘을 빼주면 돼요. 7뉴턴에서 2뉴턴을 빼주니까 그 다음 더해주면 돼요. 7뉴턴과 2뉴턴을 더해준 힘 사이에 있는 게 다 나와요. 그럼 얘는 뭐하고? 5뉴턴보다는 크고 뭐보다는 9뉴턴보다는 작은 거 5, 6, 7, 8, 9까지는 다 넣을 수 있어요. 그럼 절대로 넣을 수 없는 건 뭐다? 2뉴턴은 넣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48쪽으로 넘어가셔서 27번. 그림과 같이 물체 200뉴턴과 600뉴턴의 힘이 서로 다른 방향, 반대 방향이야. 딱 봐도 반대 방향이죠? 반대 방향일 때 합력은요, 큰 힘에서 작은 힘 빼면 돼요. 600뉴턴에서 무엇을 빼주면 됩니까? 200뉴턴을 빼주면 돼요. 그러면 400뉴턴이고 어느 방향이다? 다방향이다. 큰 힘이 작용하는 다방향. 그래서 다방향으로 400뉴턴입니다. 라고 해주시면 돼요. 자, 28번 보시면 다음 그림은 용수철 저울에 물체를 매단 후 용수철이 움직이다가 멈춘 상태. 보기 줄 거예요. 용수철이 움직이다가 멈춘 상태가 되었습니다. 바로 무슨 상태? 힘의 평형. 힘의 평형이라고. 힘의 평형. 힘의 평형 상태일 때
합력은 항상 뭐다? 0. 합력은 항상 0이에요. 아 0이에요. 어, 아 이거 탄성력까지 생각해서 12N이라서. 아니, 용술 조절의 눈금이 6N을 가지고 이물체 전체에 작용하는 합력은 뭐합니까? 중력이 6N, 탄성력이 6N, 평형을 이루니까 합력은 0, 평형이니까. 평형이니까. 딱 이라고 6N 적혀져 있었던 거야. 자, F1과 F2에서 합력은요, 그럼 이제 이렇게 F1과 F2의 병행 사변형을 이렇게 그려줍니다. 합력. 그럼 위로 몇 칸 올라갑니까? 3칸 올라가요. 자, 그런데 한 칸이 얼마라고 주어졌어요? 6N. 3칸 올라갔는데 6N이래요. 그럼 답은 얼마다? 18N이 답입니다. 그래서 29번에다 18N입니다.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30번. 다음 그림 중 A가 팔을 벌려서 매달려 있고 B는 팔을 좁게 해서 매달려 있습니다. A와 B 사람의 몸무게가 같대요. 두 사람의 무게가 같다고 할 때 힘이 더 많이 드는 이유는요? A죠. 왜요? 두 팔의 사이각이 클수록 합력이 작아져요. 각이 클수록 합력이 더해지기 때문에 작아지고. 그래서 각이 크면 클수록 합력이 작아져서 더 힘들어져요. 자, 그 다음에 31번. 개와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 개가 사람이 개한테 막 끌려가는 거예요. 자, 개가 앞으로 얼마로 끌고 가는가 하면 개가 앞으로 가려는 힘이 300N이야. 근데 사람이 뒤로 목줄을 당기는 힘, 사람이 뒤에서 목줄을 당기는 힘이 얼마입니까? 100N이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옳은 것은 개가 200N이 더 커요. 그럼 사람이 개한테 뭐 하겠어요? 끌려가고 있는 거겠죠? 자, 그러면 사람이 개에게 끌려간다. 맞아요. 개가 사람 쪽으로 끌려올 일은 절대로 있다 없다? 없다. 아 잘못 읽었어. 개가 사람보다 힘 더 세잖아. 200N. 그치? 그다음 두 힘의 압력은 200N이야. 두 힘의 압력이 400N 나올 일은 있다 없다? 없다. 왜? 개는 앞으로 가려고 주인은 뒤에서 개 목줄 이렇게 끌고 가고 있어. 개는 300, 사람은 100. 그럼 얼마야? 개 쪽으로 200N. 그러니까 사람이 막 끌려가는 거예요. 그죠? 400N은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2, 4번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32번. 다음 그림은 물체에 작용하는 두인 F1과 F2예요. F1과 F2의 공통점은요? 하고 물어봐요. 자, 이렇게 아래쪽으로 F2야. 오른쪽으로 F1이야. 그럼 둘은 뭐가 공통점이다? 힘의 작용점. 힘의 출발점이 힘의 작용점이 공통점이에요. 힘의 작용점이 공통점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셔서 50쪽. 자, 3과 4가 있어요. 여러분한테 뭐 풀으라고? 피타고라스. 저 피타고라스 안 배우는. 자, 이렇게 3N, 4N이 있대요. 3N, 4N이 있을 때 병행사변형 이렇게 그려요. 그리면 요게 합력이에요. 항상 출발점에서 가진 얘가 합력입니다. 이 합력 F는 얼마입니까? 물어봐요. 요게 3이잖아. 자, 그럼 이거 빗면이야. 그럼 요 빗면의 길이는요. 루트 4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입니다. 자, 그러면 4의 제곱과 3의 제곱이니까 루트 안에서 보시면 16 더하기 9예요. 그럼 얘는 얼마예요? 25죠? 25는 뭡니까? 5의 제곱입니다. 제곱하고 루트하고 사라지면 돼요. 그래서 답은 얼마다? 5N. 3대 4대 5라는 원리죠? 그래서 답은 5N. 됐습니까? 이거는 3대 4대 5라서 나오는 거예요. 딱 정해져 있어서. 수학처럼 어렵지는 않고 간단하게 제곱근이라고 해주는 루트는 제곱이 되면 벗고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정도만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 이제 합력 구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림 그려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그려줬어요. 이렇게 그려줬더니 얘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몇 칸 올라갑니까? 봤어요. 자, 올라갔더니 하나, 둘, 셋, 넷, 5개.
다섯 칸이니까 몇 뉴턴이다? 5뉴턴. 한 칸이 1뉴턴이니까 5뉴턴입니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9번. 근데 저 이거 1번 이상이세요. 응? 그래서 답이 안 나오죠? 자, 그럼 이제 갑니다. 수평 방향으로 나무가 놓여져 있는데 내가 이렇게 왼쪽으로 10뉴턴으로 밀어. 왼쪽으로 10뉴턴으로 밉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얼마로 옵니까? 8뉴턴으로 가요. 자, 얘는 왼쪽으로 10뉴턴을 밀고 얘는 오른쪽으로 8뉴턴이에요. 그럼 큰 힘에서 작은 힘 빼면 돼요. 10뉴턴에서 8뉴턴 빼면 2뉴턴이고 어느 쪽이 더 커요? 왼쪽으로 밀면 2가 큽니다. 그래서 8뉴턴일 때 합력은요 1번이 답인데 1번에 2뉴턴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1번에다가 2뉴턴이라고 좀 적어주시고 답입니다. 그죠? 이분이 외출하셨나봐. 자, 그 다음에 속력 시간 그래프로 이제 넘어갑니다. 요까지가 힘의 합력에 관한 여러분의 문제였어요. 그럼 지금부터는 51조 우리 속력 배웠는 그래프 문제로 넘어가서 여러분하고 한번 볼게요. 자, 12초 동안 운동하는 물체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얘가 속력 미터 퍼 세크, 얘가 시간 세크이면서 속력이 증가했다가 속력이 일정했다가 속력이 뭐 했습니까? 감소했대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가 몇 초입니까? 4초. 여기가 속력이 일정한 곳까지가 10초. 감소했는 게 12초. 그 다음 속력은 얼마입니까? 1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0에서 4초 동안의 평균 속력을 구하세요. 그럼 0에서 4초 동안은 이거야. 속력이 증가하는 구간. 이렇게 올라가는 건 속력이 뭐 하는 구간이다? 증가하는 구간. 속력이 증가하는 구간이야. 그럼 이제 옆으로 가는 구간은 속력이 뭐 한 구간입니까? 속력이 일정한 구간이야. 얘가 바로 등속운동이야. 아, 이 구간이 등속운동이야. 등속운동이야. 그 다음에 이 구간이 무엇입니까? 속력이 감소하는 구간이야. 자, 요렇게 되어 있을 때 문제에서 속력이 증가하는 구간. 속력이 증가하는 구간이죠. 0에서 4초 이 구간. 요 구간의 평균 속력을 구하래요. 요 구간의 평균 속력을 구하랍니다. 그럼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평균 속력은 4초분의 뭐예요? 삼각형 넓이. 삼각형 넓이가 바로 뭐다? 이동거리예요. 이 삼각형 넓이가 바로 뭐니까? 이동거리니까. 이동거리니까. 그래서 4초분의 삼각형 넓이 구하면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10이니까 얼마? 20. 그래서 5m/s입니다. 이렇게 구하셔도 되고, 자, 이렇게 구하셔도 되고, 두 번째, 속력이 증가하는 구간의 평균 속력은 저번에 알려드렸어요. 속력이 증가하는 구간의 평균 속력은 2분의 처음 속력 더하기 나중 속력입니다.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그럼 2분의 처음 속력이 0이야. 나중 속력이 10이야. 답은 얼마? 5m/s. 둘 중에 어떤 거든. 둘 다 적어놓고 여러분이 나중에 편한 거 쓰세요. 알겠죠? 반드시 위에 걸로 할 필요도 없고 반드시 밑에 걸로 할 필요도 없고 내가 뭐 한 걸로 하면 된다? 편한 걸로 하시면 돼요. 됐죠? 자, 그 다음 0에서 12초 동안의 평균 속력은 얼마입니까? 요게 1번 문제야. 2번. 0에서 12초 동안의 평균 속력은요? 하고 물어봐요. 평균 속력은 12초분의 뭐예요? 사다리꼴 넓이에요. 이동거리. 자, 이동거리는 사다리꼴 넓이 구해주시면 돼요. 자, 12초분의 윗변이 얼마예요? 윗변이 6이에요. 6 더하기
아랫변 12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뭐 하면 돼요? 높이.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쵸? 사다리꼴 넓이 구해주시면 돼요. 2분의 1 곱하기 윗변 곱하기 높이. 그 다음에 윗변 더하기 아랫변 해주고 곱하기 높이 하셔도 되고 또는 이렇게 구하셔도 돼요. 암산으로 삼각형 넓이, 사각형 넓이, 삼각형 넓이 구해서 더해도 돼요. 얘 20, 얘는 60, 얘는 얼마예요? 10. 그래서 이렇게 더해서 구하셔도 돼요. 그래서 사다리꼴 넓이 구하셔도 되고 삼각형 넓이, 삼각형 넓이, 삼각형 넓이 구해서 더해 주셔도 되고 본인이 뭐 한 대로 하십시오? 편한 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답은요. 12초분의 얼마입니까? 90m입니다. 그럼 3으로 약분해요. 3, 4, 12. 3, 3은 9 나오죠? 그럼 2, 7에 4, 7에 28, 4, 5, 20. 7.5m/s입니다. 그죠? 약분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 0에서 12초 동안 이동한 거리는요. 우리 구했네요. 얼마라고요? 90m. 자, 그 다음 봉인은 봉인지 궁인지 학교에서 집까지 학교는 집에서 2km 떨어져 있고 걸어가면 30분 걸리고 그 다음에 붕이가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 동안에 붕이의 평균 속력은 얼마입니까? 한번 물어봐요. 자, 집에서 학교까지 2km래요. 2.0km니까 2km. 30분 걸렸대요. 30분은 얼마다? 0.5시간입니다. 30분은 0.5시간이라는 거 알면 돼요. 그럼 이제 답 다 나왔네요. 5분의 20이니까 답 얼마? 4km/h입니다. 끝. 자, 그 다음 5번 갑니다. 속력이 일정에 감소하는 운동을 시간 속력 그래프로 나타낸 거예요. 2초에서 6초 사이의 평균 속력은 이거 이제 이렇게 써먹으면 편해요. 평균 속력은 2분의 처음 속력 2초일 때 속력이야. 더하기 나중 속력입니다. 이 공식 써먹으면 돼요. 그럼 2분의 2초일 때 속력이 얼마라고 쭉 올라가요? 12 더하기 6초일 때 속력 쭉 올라가서 옆으로 가요. 얼마? 4 6초일 때 속력은 4잖아요. 그쵸? 맞죠? 그럼 이제 다 나왔네요. 2분의 16이니까 얼마? 8m/s입니다. 아니면 사다리꼴 넓이 구하시면 돼요. 아니면 어떻게 구하라? 여기가 속력이에요. 여기가 시간이에요. 이렇게 그려졌죠? 그럼 여기 2초일 때, 여기에 몇 초일 때? 문제에서 6초일 때. 자, 여기가 2초고 여기가 6초예요. 그럼 요거 넓이 구하세요. 요거 넓이. 요거 넓이 구해서 뭐로 나누면 돼? 2에서 6초니까 4초로 나누어 주시면 평균 속력이에요. 평균 속력. 이거 사다리꼴 넓이 구해서 4초로 나누어 주셔도 돼요. 됐죠? 두 가지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다리꼴 넓이 구하시면 얘가 얼마입니까? 32예요. 요거 사다리꼴 넓이 구하면 32m 나누기 4초 하셔서 8m/s로 구하셔도 돼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빠르죠? 그쵸? 맞죠? 그래서 두 개 중에서 편한 걸로 본인이 해요. 자, 그 다음 이제 6번. 거리 시간 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졌어요. 자, 보세요. 거리 시간 그래프가 원점을 지나는 기울어진 직선입니다. 그럼 얘는 등속운동 그래프로 그리면 속력 시간 그래프는 시간축에 뭐 하면 돼요? 나란하면 돼요. 이게 등속운동이야. 그럼 어디에서 나란하게 꺼집니까? 속력 구하세요. 제일 작은 숫자. 1일 때 1이에요. 아, 그럼 2m/s. 2m/s로 속력이 일정합니다. 몇 초까지? 5초까지. 1, 2, 3, 4, 5초까지 속력이 일정한 운동입니다. 이렇게 그려주시면 끝.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볼게요. 자, 속력 시간 그래프가 그려졌네요.
그럼 속력 시간 그래프에서 3초 동안 이동한 거리는요? 사각형 넓이. 3초 동안 이동한 거리는요? 이동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에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얘가 속력이래. 얘가 시간이래. 사각형이 이렇게 그려졌어. 그려지면서 몇 초 동안? 3초 동안. 3초 동안의 속력이 얼마다? 20이래요. 그럼 사각형 넓이가 뭡니까? 3, 2, 6에서 얼마? 60m가 답입니다. 그래서 답은 얼마다? 60m예요. 이렇게 해주시면 답. 자, 그 다음 이제 8번. 아까 처음에 나왔던 문제하고 똑같죠? 속력이 증가하고 감소합니다. 4에서 16초 동안. 얘는 또 처음부터 안 물었어요. 속력입니다. 시간이에요. 그래프가 그려졌는데 이렇게 그려졌어요. 이렇게 그려졌어. 요까지가 4초래. 요까지가 얼마인가 하면 10초래. 여기가 얼마인가 하면 시간인데 16초래. 자, 속력이 얼마인가 봤더니 11에. 문제에서 뭘 물었다? 4에서 16초 동안의 평균 속력. 4에서 16초 동안 평균 속력이야. 그럼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건 이거야. 이거 넓이. 이거 넓이 구해야 돼. 사다리꼴 넓이 구해도 되고 삼각형과 삼각형 넓이 구해도 돼요. 그럼 이게 6이야. 60. 얘 6 곱하기 10입니다. 60의 절반이니까 30. 따라서 96. 나누기. 4에서 16초야. 그럼 몇 초 걸렸다? 12초. 12초. 4에서 16초니까 얼마? 12초 걸렸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2초 동안에 이렇게 이동했습니다. 그럼 속력은 얼마입니까? 7.5m/s입니다. 자, 그럼 이제 9번 문제 봅니다. 속력 시간 그래프에서 넓이가 의미하는 건 이동거리. 넓이가 이동거리입니다. 사다리꼴 넓이가 의미하는 것은 이동거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평균 속력은 얼마입니까? 그럼 이제 평균 속력 구합니다. 사다리꼴 넓이 구해주시거나 삼각형 넓이 구해주세요. 첫 번째, 30의 절반이니까 15. 두 번째는요, 4 곱하기 10이니까 40. 세 번째, 30의 절반이니까 15. 따라서 70입니다. 그럼 10초분의 몇 미터? 70m니까 답은 7m/s입니다. 이렇게 해주면 1번 답과 2번 답이 해결이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 이제 넘어가셔서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이죠? 나 54도 했었네. 원래 54까지 아니었어? 53까지 몇 54까지 숙제했는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래서 네가 54까지 해왔는 것 같은데, 숙제라서? 맞아요. 그래서 저번에 오늘 캠프 가서 못 오는 친구들한테 어차피 뒤에 거 나갈 거니까 너네는 다음에 올 때 이까지 해오셔야 됩니다 하고 얘기했는 것 같은데, 쌤이? 자, 10번.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거야. 자유막 운동이겠죠. 아래로 떨어지는 거. 자, 얘가 속력이야. 얘가 시간이야. 시간인데 그래프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 자, 근데 문제에서 3초 동안의 이동 거리는요. 그럼 3초 동안에 이동 거리는요 하고 물었어요. 속력이 얼마인가 하면 6이래요. 그럼 이동 거리는 속력 시간 그래프의 뭐다? 넓이. 넓이가 바로 무엇입니까? 이동 거리야. 그럼 이동 거리는 이거. 바로 삼각형 넓이 구하면 돼요. 삼각형 넓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3입니다. 9m. 답은 9m가 답입니다. 자, 그 다음 정지한 상태에서 출발한 물체가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한 후 3초 후에 10m/s가 되었습니다. 자, 3초 후에 10m/s가 되었대요. 그럼 11번 똑같아요. 자, 속력 시간 그래프인데 아이가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어요. 증가를 하고 있는데 3초 동안에 이동했을 때 얘는 어떻게 됐어요? 속력이 10m/s래. 10이래요.
평균 속력은요, 속력이 증가하잖아. 이 평균 속력은 2분의 처음 속력 더하기 나중 속력입니다. 그럼 2분의 0 더하기 10입니다. 해서 5m/s. 또는요, 삼각형 넓이 구하면 돼요. 삼각형 넓이. 자, 삼각형 넓이가 바로 뭐예요? 이동거리예요. 이동거리. 이동거리니까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3입니다. 해서 얼마? 15m입니다. 그럼 이제 평균 속력 갑니다. 평균 속력은 3초분에 15m 이동했어요. 5m/s. 둘 중에 편한 대로 하세요. 1번처럼 하셔도 되고 2번처럼 하셔도 되고 본인이 편한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2번에 3초 동안 이동한 거리는 얼마입니까? 15m가 되겠죠. 그래서 1번의 답은 얼마예요? 5m/s. 2번의 답은 15m 이동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럼 이제 5번에 이제 숙제 나가는 뒷부분은 55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숙제 61쪽까지입니다. 그래서 55쪽에서 61쪽까지 숙제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디? 55쪽에서 61쪽.